이번 시간에는 책 14페이지 사용 연료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료의 분류를 보면은 기체 연료, 액체 연료, 또 고체 연료도 있는데 차량 쪽에서는 고체 연료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요. 기체 연료와 액체 연료 두 가지를 볼 수 있고요. 기체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LPG 차량, 그 다음에 버스에 들어가는 천연가스, LNG나 CNG 가스가 있고요. LNG나 CNG는 이제 천연가스로서 그 무공해 차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잘 활성화되지 않은 게 일단 충전소가 좀 많이 없고요. 충전소 짓기가 힘들고, 충전소가 그다음에 여기 액화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폭발력이 너무 좋아서요. 이게 한번 폭발하게 되면은 한 지역 자체가 통째로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요거는 그 도심권에다 지어놓지는 않습니다. 외곽 쪽에다 주로 많이 지어놓고, 그래서 예전에 연구소에 있을 적에 요거 그 천연가스 CNG 쪽 실험을 할 적에 저희도 그 CNG 통을 이렇게 갖다 놨었거든요. 절대 금연 해놓고 화기 언금 딱 이거 다 해놨어요. 근데 화학과 나온 선배죠. 선배한테 물어봤어요. 저거 터지면 우리 어떻게 돼? 라고 막 계산하는 거예요. 그분 또 연구소 출신이다 보니까 그분 또 그 계산하는 거 좋아해요. 그럼 막 계산하더니 야 저거 터지면 반경 그때 4km인가 몇 킬로였어요. 반경 4km가 없어진다고 딱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얘기 딱 듣고 나서 전부 다 밖에서 담배는 다 바깥으로 나가서 이 정도로 되게 위험해요. 그래서 가끔 뉴스 영상 보면 버스 밑에 터지잖아요. 근데 터졌는데 폭발이 아니라 그냥 터져서 가스가 새나간 거잖아요. 근데 만약 그게 폭발이 됐다면은 문제 심각했겠죠. 그래서 보면 이제 폭발하고 그냥 터지는 거하고 차이점, 터지면은 그냥 가스만 분출되는데 폭발은 불꽃이죠. 근데 불꽃은 그동안 터져도 난 적은 없었으니까. 근데 그 통이 옆에 그냥 터지기만 했는데 타진 않고 그냥 얘가 그냥 터지기만 했는데도 불구하고도 주위에 막 유리 다 나가죠. 그 정도로 압축력이 세고요. 그 다음에 요거 천연가스들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시험에는 나오진 않는데요. LPG는 그냥 쇳덩이로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천연가스는 거기 따면 요거 쇳덩이가 깨집니다. 그래서 카본처럼 이렇게 얽혀져 있는 직물 있죠. 얘네들 여러 겹을 만들어요. 그래서 동그랗게 둥구스름하게 만들어요. 어차피 공학계열 출신이니까 사각형하고 원형하고 응력은 원형이 훨씬 좋잖아요. 얘네들 여기에 모인다 그러면 얘는 넓게 퍼지니까. 그래서 밑바닥도 동글동글, 위에 그 밸브 들어가는 부분도 동글동글. 전체적으로 원통형. 그냥 소세지처럼 생겼다고 하면 돼요. 두꺼운 소세지처럼 동그랗게 생긴. 하고 이제 내연기관에 주로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거 가솔린, 등유, 경유, 중유인데 가솔린하고 경유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료의 특성을 먼저 보면은 인하점, 착화점 있죠. 인하점이 있고요, 착화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연소점도 있고요. 그래서 인하점 여기 다 있네. 요거 인하점이 아까 뭐라고 했죠? 네. 외부로부터 네. 불꽃을 해서 그렇죠. 불을 직접 갖다 댔을 때 불이 붙는 온도. 착화점은 알아서 내가 스스로 붙는 온도. 연소점은 연소되는 지점. 불이 계속 타나갈 수 있는 온도인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인하점 같은 경우 가솔린이 영하권이고요. 디젤이 60에서 80, 착화가 가솔린은 550, 디젤은 350도. 그래서 잠깐 봤었는데 아까 디젤 압축했을 적에 압축 온도 보셨죠? 디젤이 보통 500에서 600도죠. 600도죠. 만약에 디젤 쪽에다 가솔린을 분사했을 경우에 운 좋아서 얘가 600도까지 올라갔어요. 그럼 얘는 탈 수는 있겠죠. 불이 붙을 수는 있겠죠. 근데 힘들겠죠. 거의 안 붙는다고 보는 거죠. 그다음에 연소 방식으로 보면은 얘는 가솔린을 직접 갖다 불을 붙여야 되다 보니까 불꽃 점화 방식해서 점화 플러그에서 혹시 점화 플러그에서 불꽃이 어떻게 방전되는지 아세요? 네, 그렇죠. 이게 점화 플러그가 그냥 네모나게 통으로 그려지면
끝에 전극이 하나 튀어나왔고요. 여기에 L자로 접지 부분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가운데를 보면은 보통 이렇게 홈들을 많이 파놓죠. 과거에는 여기 중심 전극도 네모냈는데 요즘에 중심 전극이 네모나면은 방전이 여기서 시작해서 좀 튀어나올 수 있죠. 그래서 요즘에 요거는 뭐 시험엔 안 나오는데 이리듐 플러그라고 해서 요즘에 이렇게 해서 끝을 삐죽하게 만들죠. 삐죽하게 만들어서 여기서 바로 불꽃 터지게끔 만들어주는 거. 중심 전극도 예전에는 이렇게 하나였는데 발이 2개짜리, 4개짜리 이렇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중심 전극에도 요거 홈을 파놓습니다. 일로 가서 터지라고. 그 다음에 아마 나중에 요거는 한참 지나고 나서 문제풀이 정도 할 쪽에 나올 건데 여기에 간극이 멀면 멀수록 저항이 증가할까요? 저항이 내려갈까요? 저항이 증가하죠. 저항이 증가하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저항은 작아지겠죠. 그러면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전압이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전압이 높아져요. 그렇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저항값이 커지기 때문에 전압이 높아진다라는 거. 요거는 아마 어디서 나오냐면은 그 점화 시스템에서 DLI 타입 나오면은 이게 1, 3번 같이 터치고요. 1, 3번 같이 터치고 2, 4번 같이 터치입니다. 2, 4번 같이 터치입니다. 여기서 점화실을 순간 시키면은 불꽃이 2군데로 같이 가요. 근데 한쪽은 뭐 100이면은 한쪽은 폭발하고 있는 상황이겠죠. 근데 2개 다 똑같이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한쪽은 저항이 작고 한쪽은 저항이 커집니다. 요게 중심 전극이 멀어지는 게 아니라 압축을 하면은 내가 뚫고 나가는 게 좀 많아지잖아요. 여기에 그 압축돼 있는 게 분자들이 막 오밀조밀 모여 있잖아요. 얘를 뚫고 나가려면 저항이 증가하죠. 그렇죠? 그러면 저항이 증가한 쪽으로 불꽃이 더 크게 발생합니다. 요게 나중에 아마 원리 형식으로 잠깐 나오긴 할 거예요. 그래서 요런 게 있다라는 거. 요거는 아마 전장 시스템이니까 한 2-3달, 빨라야 2-3달 후나 아마 문제풀이 할 때쯤이니까 한 3-4개월 후 정도나 돼야지 아마 또 나올 거예요. 그때 가서 또 다시 한번 얘기하면 되죠. 그 다음에 디젤 엔진에서는 자기 착화 방식, 말 그대로 압축비를 높여서 그 공기를 강제로 압축해서 열을 발생시키죠. 그 상태에서 디젤류를 뿌려주는 거죠. 그러면 디젤류를 뿌려줄 적에 어떻게 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넓게. 그리고 넓게. 또 알갱이가 작게. 그 다음에 멀리. 왜냐면 내가 불을 붙여야 되는데 뭉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죠. 내가 내 불을 붙였는데 애들이 이렇게 뭉쳐 있어. 요거랑 펼쳐져 있는 거. 액체 상태랑 기체 상태랑 불 붙는 게 다르죠. 기체 상태가 훨씬 더 잘 붙죠. 기체 상태라는 거는 작게 쪼개져 있다는 거죠. 네. 이게 무화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넓게 분포가 있고요. 얘는 이제 관통력이고요. 노즈에서 분사를 쫙 했는데 애들이 관통력이 없어서 앞에서 다 멈췄어. 그러면 다 모여 있겠죠. 다 모여 있고 뭐 넓게도 아니고 좁게 있겠죠. 그러면 안 되니까 관통력 멀리 펼치면서 애들이 잘게 쪼개져야지. 그래야지 폭파가 일어난다. 그래서 요거하고 또 관련된 게 요것도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착화 지연입니다. 이건 좀 이따 또 나올 거예요. 착화 지연에서 요거는 이제 노킹이랑 또 관련이 있습니다. 노킹 현상이랑 또 관련이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디젤 엔진, 그러니까 가솔린 대비해서 디젤 엔진 중에서 얘는 점화 플러그는 아닌데 점화 플러그처럼 비슷하다고 봐야 되나? 막대기 같은 거를 실린더 안에 꼽습니다. 그걸 예열 플러그라고 하죠.
이 예열 플러그를 왜 꽂아 놓느냐? 내가 실린더에서 압축을 했어요. 맨 처음에 시동 걸려고 딱 크랭크했는데 피스톤이 올라가서 압축을 했어요. 네. 근데 이때 밖에가 영하 20도네. 네. 온도가 올라갈까요? 안 올라가죠. 안 올라가죠. 그러면은 여기에 강제로 예열 플러그라는 놈을 삽입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예열 플러그가 가열을 시켜버리는 거죠. 이때의 예열 플러그는 지금 그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그린 건데, 실제 예열 플러그가 들어가는 애들은 방이 2개짜리입니다. 대부분. 예연소실이라는 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데다가 예열 플러그를 하나 집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여기에 열을 발생시켜서 공기를 데펴요. 요게 지금 예열 플러그고요. 예열 플러그가 없던 시절, 아니면 또는 예열 플러그가 아주 그냥 그 효과가 없던, 또는 예열 플러그 개발되기 전에는 흡기 쪽에다가 히터로 직접 가열합니다. 들어가는 통로 입구에다가 아예 그 코일을 감아서 가열하는 게 있고요. 버너로 불을 태우는 게 또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강제로 들어가는 공기의 온도를 높여줍니다. 그래야지 얘가 폭발이 일어나니까. 영하 20도에서 공기 회서 압축을 했는데 그래 올라갔어. 한 300도. 안 터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강제로 가열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그거 있죠. 운전하면 차 시동, 그 디젤차 키면은 처음에 계기판에 돼지꼬리, 노란색 돼지꼬리 있죠. 요게 예열등 표시입니다. 그래서 요 예열등이 켜지는 거고, 과거에는 예열 플러그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예열 플러그 뭐 진짜 최대 온도까지 도달하려면 100초가 필요하고 뭐 시간 되게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과거 차들은 이렇게 딱 키 꽂고 너무 추운 날은 이게 좀 시간 타임 딜레이 길어요. 근데 요즘에 나오는 거는 그냥 한 1000도씨 이상 올리는데 한 2초, 3초면은 키 꽂고 딱 하면은 바로 한 2초, 3초면은 이미 1000도씨 이상까지 쫙 올라갑니다. 한꺼번에. 그래서 바로 시동을 걸 수 있고, 아마 하다 보면은 요즘에 ISG 시스템도 나오죠. 그 스탑앤고. 가다가 중간에 멈추면은 시동 꺼지죠. 다시 움직이면 시동 켜지죠. 근데 시동 응답성 되게 빠르죠. 과거에는 끼릭끼릭끼릭 붕 했으면 지금은 끼릭 붕 하죠. 한 바퀴가 채 돌기 전에 시동잉 작업이 걸리는 거죠. 그거를 하기 위해서 뭐 나중에 한번 물어볼 거예요. 어떤 센서가 더 필요할 것 같냐. 한번 그런 것도 고민해 볼 만하죠. 그래서 우선 연료의 특징, 그래서 가솔린과 디젤의 연료의 특징을 잠깐 보셨고요. 여기서 요거는 LPG 가솔린 등유 기억 잠깐만 볼까요? 그 원유 태웠다고 이거 아까 설명드렸기 때문에 원유를 불에 이렇게 태웠을 적에 맨 처음에 LPG가 나오죠. 오케이, 생각나는 것만 한번. 가솔린 경유입니다. N값 생각나시는 N값. 네? 그게 6부터 10까지였고. 요게 6부터 10까지였고, 네. 그다음에 경유가 11, 16이었나? 그쵸. 얘가 11, 16. 얘가 7, 8. 그리고 LPG가 4, 3이었나? 그쵸. 4, 3. 3은 프로판, 부탄, 요거는 헵탄, 옥탄, 알파 메틸naphthalene, 여기는 세탄. 그렇죠. 그다음에 옥탄가, 세탄가 구하는 것도 옥탄가 여기로 밑으로 내리면 옥탄가 더하기 헵탄은 옥탄을 그냥 나눠버리면 되고요. 얘도 똑같이 세탄을 세탄 플러스 알파 메틸naphthalen으로 나눠버리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세탄가, 옥탄가가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하니까 한꺼번에 쉽죠? 훨씬 편하시죠? 요거 나중에 하실 적에 한두 번은, 몇 번은 요거 하시면은 처음에 좀 귀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되게 편해요. 한꺼번에 저기 가기 때문에. 다음에 가솔린 연료의 특징. 가솔린 연료의 구비 조건. 이제 구비 조건 이제 아마 계속 나올 거예요. 구비 조건 보면은 체적 및 무게가 작고 발열량이 클 것. 당연하죠. 애가 가벼워야 되죠. 그 다음에 태웠으면은 열을 많이 내야 되죠.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연소했는데 몸에 나쁜 게 남으면 안 되겠죠. 당연하고, 그 다음에 내 부식성이 크고 저장 안정성이 있을 것. 연료 탱크에 담아놨는데 막 여기에 부식 생겨, 연료 탱크가. 그러면 안 되고, 이건 뭐 툭 치기만 해도 폭발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식성이 크고 안정성이 있어야 되고, 당연히 옥탄가가 높다는 거는 폭발력이 좋다라는 거예요. 노킹이 안 일어난다. 옥탄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노킹이 낮아집니다. 옥탄가가 낮으면 낮을수록 폭발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애가 잘 폭발을 안 하고 모여 있다가 한꺼번에 타버리게 되는 현상이 발생돼서, 그래서 옥탄가가 높은 것들, 그래서 아까도 옥탄가가 7, 8이었죠. 네. N이 헤탄이었죠. 네. 옥탄가가 그러니까 옥탄의 수치가 높다라는 건 이 옥탄가가 점점 높다라는 뜻도 보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은 N 값이 이거 N 값이 아니구나. 7이었고. 하고 옥탄가가 높다라는 거는 요 밑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N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분자들이라는 거죠. 기체화되는 거고 이쪽이 더 잘 터진다라는 걸 보는 거예요. 노말 헤탄이 시끄럽다라고 봐요. 잘 터지기 때문에. 옥탄이 이소옥탄은 노말 헤탄보다 덜 터지기 때문에 좀 조용한 걸로 봐요. 그래서 옥탄가가 높아질수록 조용하게 잘 터진다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온도에 관계없이 유동성이 클 것. 그쵸? 나는 40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만 봐도 딱 그래요. 한여름에 막 40도까지 올라가요. 이때랑 한겨울에 막 영하 30도 내려갔는데 연료의 유동성이 달라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온도에 관계없이 유동성이 클 것. 연속도는 당연히 빨라야 되고 기화성이 좋을 것. 기화성은 내가 연료를 분쇄했는데 기화성이 안 좋은 그러니까 기화성이 안 좋은 애들이 증발한다기보다는 그냥 뭉쳐 있는 거죠. 그럼 폭발이 잘 안 일어났죠. 뿌렸는데 애들이 기화되는 거죠. 바로 기체화되면 좋다라는 거고, 여기서 이제 발열량, 고위 발열량, 저위 발열량 들어봤던 것 같아요. 기억나는 건 없고요. 아마 여기서 제일 큰 건요, 숨은 잡열일 거예요. 잡열이 고위 발열량에는 잡열이 들어간 거고요. 저위 발열량에는 잡열이 포함되지 않은 녀석이고요. 하다 보니까 고위 발열량 같은 경우는 실제 연구소에서도 잘 계산을 못 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요 연소되고 있는 요 공간 안에 온도와 습도 이런 거 다 측정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안 나와요. 그래서 예상치로는 넣어요. 근데 정확하게 계산하려다 보니까 그냥 저위 발열량으로 계산하고 요거를 그냥 예상치로 고위 발열량을 또 다시 한번 하긴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수분이 날아간 거, 또는 이게 잡열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생각하는 잡열이라고 하면은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눈 오는 날 0도인데 0도씨인데 눈이 와요. 근데 어느 날은 바닥에 눈이 다 녹아. 근데 어느 날은 같은 0도인데 바닥에 눈이 쌓여. 바닥에 녹는다라는 건 여기에 내가 모르는 숨은 열이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잡열. 얘는 이제 잡열이 없는 거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위 발열량은 대부분 사용을 하지 않고요. 저위 발열량만 현재 사용하고요. 그래서 LPG 같은 경우가 12,000kcal 정도, 그 다음에 가솔린이 11,500 정도인가 그렇고, 디젤이 1,500 정도 킬로칼로리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그냥 이렇게 나옵니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참고로 LPG는 기체이기 때문에 칼로리가 높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뭐 또 나오면은 그때 다시 한번, 우선 이렇게 킬로칼로리를 쓰고 있구나, 저렇게 고위 발열량인 것과 저위 발열량이 있구나 라는 거. 그 다음에 가솔린은 저희는 주유할 때 몇 리터를 넣어주세요 라고 하죠. 근데 실제 계산할 때는요, 몇 킬로그램으로 무조건 계산을 합니다. 다 중량의 단위로 일단 환산을 되고 진행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최저 곱하기 비중량을
곱해주면은 여기에 중량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 비중량은 물 1kg을 1로 보는 거죠. 비중량 1로 보는 거죠. 물 기준으로 했을 적에 가솔린은 가볍죠. 가솔린은 비중량이 대략 0.7 정도 나온다. 근데 요것도 저희가 공부하면서 0.7이라고 그러지 실질적으로 보면은 뭐 0.75, 0.7 얼마 이게 다 틀려요. 디젤류도 보면은 어떤 종류냐에 따라서 이게 얘도 한 0.7에서부터 한 8.5인가 좀 범위가 좀 넓어요. 근데 이제 대략적으로 그냥 요렇게 한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죠. 다음에는 이제 가솔린의 성질. 가솔린 성질은 이제 기화성. 그러니까 연료가 가열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발하는 형식. 성질. 저희 가솔린 혹시 만져보신 적 있나요? 가솔린은 만지면은 조금만 있으면은 다 증발되죠. 그 손 바짝바짝 다 마르죠. 그래서 요게 이제 증발되는 기화성이 좋은 거고요. 디젤류 만져보셨나요? 디젤류 딱 하고 나면 느낌 좀 더럽죠. 차라리 오일을 만지지, 그죠? 그 미끈미끈한 것도 잘 안 없어지죠. 요것처럼 이제 기화성이고요. 그다음에 베이퍼록이라는 게 있어요. 베이퍼록은 가솔린 여기에서도 사용하는데 유체 쪽엔 다 들어가요. 브레이크 쪽에서도 베이퍼록 현상이 있고요. 그래서 브레이크 파이프가 냉각전환에 여기 연료 파이프 안에서도 베이퍼록이라는 거 들어가고요. 베이퍼록이라는 거는 일정한 파이프 안에 여기에 유체가 가득 차 있습니다. 참고로 유체는 비압축성이죠. 어차피 유체는 압축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10으로 누르면 무조건 이 밖에도 10이 나와야 돼요. 근데 베이퍼록이 발생한다. 베이퍼록을 여기 어딘가에 내가 열로 지져요. 그러면 여기서 점점 온도가 올라가다가 얘가 이제 비등점 이상이 되면은 물이 끓는 점 온도 이상이 되면은 여기에 기포가 발생하죠. 그러면은 여기에 기포가 발생하면은 얘네들은 압축성입니다. 그럼 내가 여기서 10만큼 눌렀는데 얘네들이 너무 많으면은 여기서 10만큼을 다 압축시켜 버려요. 그래서 더 이상의 전달을 안 해주죠. 그래서 요거 베이퍼록 현상. 요거 실제 그 연료 쪽에서는 크게 상관은 없는데 브레이크 쪽에서는 베이퍼록이 좀 많이 나오죠. 시험 문제에서. 왜냐면은 이건 안전하고 관련되잖아요. 내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브레이크가 안 잡혀. 그래서 나중에는 브레이크 쪽 가면은 베이퍼록 현상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올바른 것은 뭐 이런 것도 좀 나와요. 하고 기화성 측정법 해서 ASTM 측정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미국의 기관이에요. 기관인 거고 ASTM 측정법 중 공기 증류법이 있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보통 나오는 것 중에요. ASTM 측정법의 시동성은 몇 %인가 여기 있어요. 가속은 몇 %인가 해서 ASTM이에요. 시동은 10%를 보고요. 가속은 이것도 책마다 다 다른데 보통 40에서 60 사이 범위 내에 들어오면 돼요. 좀 넓게 러프하게 간 데는 한 35, 32에서부터 65 정도. 좀 타이트한 데는 60. 그다음에 좀 진짜 러프하게, 그러니까 좀 그럭저럭 적당한 게 이제 한 40에서 60 정도. 근데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이렇게 범위를 정해줄 수도 있지만요. 10%, 20%, 30%, 10%, 2%, 40%, 60% 나오면은 60%가 답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ASTM이라는 거는 내가 얘를 그 연료를 비커에다 넣어놓고요. 밑에서 끓여요. 증발을 시켜요. 여기가 온도고요. 여기가 온도고요. 여기가 온도였고, 여기가 퍼센테이지예요. 증발 얼마만큼 증발이 되느냐. 그래서 끓여요. 뭐 한 몇 도였지? 제 온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서 뭐 그냥 몇 도에서 그냥 한 200도 한번 해볼게요. 아니 250인가? 한 250도 정도가 됐을 적에 증발을 해요. 이렇게 증발을 하다 보니까 10% 지점이네. 여기에 몇 도네. 얘를 이렇게 증발 계속해서 시켜봐요.
뭐 여기서부터 이제 막 30%부터 60% 사이. 그리고 여기 온도. 이렇게 가다가 꺾여요. 그러니까 이런 표를 ASTM 증류법이라고 해서 이 퍼센테이지를 보고 아 이게 시동성이 좋네, 가속성이 좋네라고 연료를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나오진 않고요. 나와봐야 얘입니다. 이거 아니면은 기화성 측정법으로 ASTM 증류법이 있다. 지문 중에 하나. 네, 그런 식으로 나와요. 쉽게 나오면은 방금 말씀드린 기화성 측정 ASTM 증류법이 있다라고 하는데 좀 어렵게 나오면은 ASTM 증류법 중 시동성에 관련돼 있는 퍼센테이지는 몇 %인가? 10%. 이거 맨 처음에 받으면은 당황하죠. 그래서 이거 뭐지? 근데 더 황당한 거는 40에서 60% 범위가 분명히 있는데 요것도 범위도 논문이나 요거 책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근데 평균적으로 보면 40에서 60 정도고 정답은 대부분 60%가 다 들어가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애매해요. 자동차 쪽에서 문제를 풀다 보면은 문제라고 판단되는 게 이게 정확한 수치값이 없어요. 약간 좀 러프한데 요 범위 내를 다 포함하고 있는 숫자를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고 NT 노크성은 가솔린의 노크를 방지하는 거를 말하고 CFR 기관에서 측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냥 노크를 방지한다 해서 안티 노크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는 뭐 다 아실 거고 CFR 엔진.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엔진은 아니고요. 얘는 이제 옥탄가가 얼마냐라고 해서 측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요거는 임의로 압축비를 계속 변경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건 실제적으로 저희가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저도 요거를 작동하는 건 못 봤고요. 그 연구소 같은 데서 측정하려고 이렇게 서 있는 애들은 봐요. 그러면은 되게 단순하게 단기통으로 돼 있으면은 여기에 임의로 여기 있는 압축비를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 피스톤을 움직여서 압축비를 바꿔요. 임의로.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옥탄가가 얼마구나 라고 나오는데 이렇게까지는 문제 안 나오고요. 노크성을 측정하는 그 엔진은 하면 CFR 엔진 딱 요거밖에 없어요. CFR이 나왔다라고 하면요 압축비를 임의로 바꿀 수 있으며 옥탄가를 측정할 때 사용한다. 또는 옥탄가를 측정할 때 사용하고 압축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엔진은 무엇인가? 이렇게 하면 쉽게 나오죠. CFR 엔진. 가솔린 엔진의 노킹. 가솔린 엔진의 노킹. 가솔린 엔진의 노킹이란 연소실 내부에서 이상한 연소 이외에 엔진을 금속을 두드리는 것과 같은 금속성, 즉 노킹음이 발생하는 거. 아까 사이드 슬립 부분이었죠. 그 피스톤에서 때리는 것도 사이드 슬립이라고 했죠. 엄밀히 따지면. 근데 걔도 노킹음이죠. 금속을 두드리죠. 걔는 금속을 두드리는 음이 아니라 걔는 금속을 두드리는 음이죠. 딱딱딱딱. 그래서 그 부분도 노킹으로 대부분들 그냥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봐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건데 문제 풀 때도 보면은 대부분 합쳐져 있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금속을 두드리는 거. 그래서 가솔린 엔진은 한 번 이상 폭발 시를 노킹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솔린은 한 번 폭발을 하게 되면 화염 전파가 쭉 되면서 한 번에 가거든요. 그래서 피스톤을 밀어주는데 노킹이 발생하면은 막 얘가 펼치고 있는데 요 끝에 뭐 열점이라고 해서 열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발화가 됐어. 같이 가요. 여기서 만나는 거죠. 그럼 충격음이 발생되는 거죠. 그건 당연히 노킹이라는 게 발생이 되면은 평균 유효 압력이 낮아지고 순간 폭발 압력, 평균 유효 압력이란 얘를 유효하게 쓸 수 있는 압력이 낮아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간적으로 폭발 압력이 증가한다. 한 곳에서만 폭발해서 밀고 나가야 되는데 빠방 터져버려요. 당연히 압력이 증가하면은 뜨거워지죠. 냉각수가 끌어넘친다. 당연히 냉각수가 끌어넘치면 일단은 엔진이 냉각수가 끌어넘쳤다 또는 엔진에 과열됐다라고 하면요 기본적으로 헤드 부분이 뒤틀렸다, 가스켓이 나간다. 그 다음에 엔진 헤드 부분하고 실린더 블록 부분이
연결이 되긴 하는데 여기에 얇은 가스켓이 들어가죠. 아까 봤었던 가스켓이. 요 가스켓을 보면은 실린더, 그러니까 피스톤이 움직이는 구멍이 뚫려 있고요. 오일이 돌아다니는 통로가 있고 냉각수가 돌아다니는 통로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쪽으로 엔진 오일 다 넘어갈 수 있겠죠. 냉각수는 오일 쪽으로 다 넘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보면은 요거 엔진 오일과 냉각수가 섞이게 되고, 그다음에 실린더 헤드가 휘거나 가스켓이 찢어질 경우 당연히 출력은 저하되는 거고, 되게 당연한 거잖아요. 이것도 외울 건 아니죠. 두 개가 충돌 났네? 그럼 당연히 평균 유효 압력은 떨어질 거고, 당연히 압력은 증가할 거고, 압력이 증가하면서 온도가 높아질 거고, 냉각수 뜨거워질 거고, 엔진이 과열됐네? 헤드 뒤틀렸어. 그 다음부터 얘가 쭉 나가는 거죠. 다. 그러면은 요것도 외울 필요는 없다. 요것도 그냥 이해다. 그 이해도 요것도 하나의 방법 하나 또 알려드리면은, 내가 이걸 보면서 그냥 책을 보면서 요런 게 아니라요. 집에 좀 민망하면요. 집에 혼자 방문 닫아놓고요. 나한테 설명하세요. 내가 나 자신한테 설명하세요. 이렇게 그려놓고, 똑같이 그려놓고, 야, 여기서 이상 연속 노킹이 발생되면은 얘가 정상적으로 타고, 그죠? 정상적으로 타고 가야 되는데 여기서 노킹해서 여기서 파가 나간다. 부딪히네? 당연히 그러면 압력은 높아지겠네? 그러면은 온도도 같이 높아질 거야. 온도가 높아지면 엔진이 과열됐네? 그래, 헤드를 뒤틀려 버리자. 헤드가 뒤틀어지면 헤드가 휘어지고 당연히 가스켓 나가고, 가스켓에서 기밀하고 유밀하고 유지하고 있었던 냉각수하고 엔진오일하고 섞일 거고, 당연히 출력은 저하할 거고. 이런 식으로 나 자신한테 한번 설명하면은 편해요. 그래서 저도 집에서 혼자 공부하고 있을 적에 저희 딸내미가 와서 아빠 자꾸 뭐라고 그렇게 해? 라고는 얘기는 해요. 근데 이게 머릿속에 더 많이 남아요. 여러분들이 어쨌든 그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근데 시험장 가서는 그러면 안 되겠죠. 시험장 가서 속으로 해야겠죠. 다음에 이제 옥탄가. 옥탄가는 어차피 이거 다 했죠. 다 한 거죠. 다 한 거기 때문에 크게 저는 볼 건 없다라고 봐요. 어차피 저희 그 n값 만들면서 요거 공식까지 다 돌출했고요. 다 외울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n값을 다 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볼 건 없고, 얘는 저는 볼 건 없다라고 보고요. 근데 옥탄가에서 나오는 게 그 군무원 시험에서는 별로 요거에 대해서는 언급은 안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격증 시험을 본다 그러면요, 옥탄가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이거를 구하라고 하던가, 아니면 빼듯이 역으로 옥탄가를 주어주고 노멀 핵탄가를 구하라고 하던가, 아니면 좀 쉽게 낸다라면 요 옥탄가 계산 공식을 물어보던가 라고 해요. 근데 분자식 같은 거 물어보는 거는 한 기사 시험 정도 보면은 요거 물어봐요. 사람 짜증날 때 한 번씩 물어보는 것도 있으니까 그거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시대가 좋아지면서 옥탄가가 점점 높아지죠. 폭발력이 점점 좋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첨가제를 넣으니까 옥탄가가 100이 넘네? 근데 이 구조에서는 옥탄가가 100이 넘을 수 없는 구조죠. 절대 넘을 수 없죠. 근데 요즘에 나오는 거 옥탄가가 100이 넘네? 요거를 계산할 수 있는 게 퍼포먼스 넘버입니다. 퍼포먼스 넘버도 이것도 너무 어렵게들 생각하지 마세요. 퍼포먼스 넘버에서 요거는 좀 역계산하는 거라서 요 퍼포먼스 요것만 보시면 되니까 다른 거 없어요. 그냥 퍼포먼스 넘버는 128 마이너스 옥탄가, 128 마이너스 옥탄가. 그리고 나서 대부분 요 위를 못 채워요. 얘 두 개만 땡겨 올라가면 되는데 2800. 그럼 이것도 두 개 땡겨 올려서 2800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혹 나온다면 퍼포먼스 넘버가 나올 확률이 높겠죠. 옥탄가가 얼마고 옥탄가가 얼마짜리인데 요걸 퍼포먼스 넘버를 구하시오라고, 아니면은 퍼포먼스 넘버 주고 옥탄가를 구하시오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우선 디젤 엔진하고 가솔린하고 일단 비교하면은 이것도 다 똑같죠. 엔진 정숙하고 수명이 다소 길다. 왜? 왜라고 제가 물은다면 1번 엔진이 정숙하고 수명이 길대요. 왜? 그만큼 네. 충격
그쵸? 디젤은 압축도 크게 하고 폭발력도 커지죠. 그다음에 압축 착하기 때문에 온도를 많이 올려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애가 튼튼해져야 되죠. 그만큼 부하가 커지니까 시끄러운데 가솔린은 거기에 비해서 폭발력이 좀 적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엔진이 정숙하죠. 당연히 덜 맞으니까 수명도 길어지는 거죠. 매연이라는 거는 디젤에서 발생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격이 당연히 저렴하죠. 작게 만들 수 있으니까, 가볍게 만들 수 있으니까 정비 비용도 적게 든다. 아까 이것도 디젤 무겁게 만들어지면은 단점에 대한 거 다 나오죠. 어차피 이것도 같이 엮여지는 거고요. 가솔린의 연소의 기본 조건은 요거는 누가 뭐라 해도 일정한 규정적인 압력, 압축 압력이 규정해야 되고 정확한 점화 시기, 적당한 혼합비. 제일 힘들죠. 적당한 혼합비. 이거 얼마큼 할까요? 적당히 해. 딱 그러면 대부분도 그 회사 가면 다 그러잖아요. 이거 얼마만큼 일해야 되나요? 그냥 적당히 해. 그런데 선배들은 죽이려고 그러죠. 그러면서 신입들은 욕을 하죠. 적당히가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모르니까. 근데 여기서는 적당한 혼합비는 그냥 적당하게 폭발력이 잘 이게 불꽃이 잘 전파가 될 수 있고 노킹이 되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이게 노킹 방지책이 있는데 노킹 방지책은 보면 이제 적당한 혼합기라고 돼 있는데요. 약간 농후해야 됩니다. 약간 농후해야 되는 게 노킹이라는 거는 내가 화염이 전파되고 있는 중간에 여기서 요 화염 전파 시간이 어느 정도 빨라야 되는데 이게 느려지면 안 되죠. 그렇다면은 화염 전파를 할 적에 정상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똑같은 최적에 10개가 정상 14.7대 1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5개만 있는 희박한 상황과요. 10개 이상에 있는 농후한 상황이에요. 내가 여기서 불꽃을 딱 붙였더니 얘네들이 건너 가요. 요 시간과 여기서 붙였더니 점프해서 가는 거랑 여기서 붙였더니 점프해서 가는 거랑 어느 게 더 빠를까요? 그렇죠? 농후한가 약간 농후한 게. 그래서 적당한 혼합기인데 약간 농후하게. 그다음에 옥탄가는 높여야 되고요. 가솔린 엔진은요 모든 걸 다 낮춰야 돼요. 온도도 낮춰야 보면은 온도도 낮춰야 되고 압력도 낮춰야 되고요. 당연히 화염 전파 거리도 짧게 해야 되고요. 왜냐면은 내가 여기서 불꽃을 붙였는데 저 끝까지 가는 것보다 요 앞까지만 가는 게 더 빠르잖아요. 저 끝까지 가는 중에 저기서 터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간극 최적을 작게 만드는 거. 그다음에 당연히 카본을 제거. 카본을 제거해 준다는 건요. 요거는 열점입니다. 열이 모여 있는 점. 네? 카본이요. 카본은 저희 그 숯땡이 있죠. 디젤 같은 거 보면은 뒤에 보면 숯땡이 쫙 나오잖아요. 얘네를 모아 보면은 카본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숯땡이라고 아마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을 거예요. 그게 연소실에 어디에 붙어 있냐면은 피스톤 여기 위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얘도 뭐 이렇게 평평하게 있으면 다행인데 여기에 꼭 하나씩 이렇게 튀어요. 그 여기에 열이 여기로 모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불꽃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만큼의 온도가 되니까. 그 여기서도 터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카본을 제거해 주고요. 회전수를 빠르게 하고요. 근데 이거 회전수를 빠르게 한다, 느리게 한다, 요거 계속해서 나오는데 일단 얘는 그냥 무시하세요. 얘는 무시하시고 와류를 증대시킨다. 와류를 증대시킨다는 거는 연료를 잘 섞어버리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가솔린 엔진이라고 하면요, 특징이요, 온도나 압력을 다 낮춰줍니다. 그다음에 특징 중에 하나가 점화 시기를 지각을 시켜줍니다. 이게 제일 커요. 그러니까 지각이라는 거는 결코 좋은 건 아니죠. 진각이 좋잖아요. 일찍 가서 뭐 하고 일찍 가서 하는 게 좋죠. 근데 노킹이 났을 때는 지각을 시켜줍니다. 요거 나중에 연소 연소 타이밍에 대해서 한번 나올 텐데 가다가 점화 시기가 정상적으로 갔을 때 노킹이 날 적에는 점화 시기를 1번 점화 시기를 앞으로 당겨주면은 노킹이 나더라도 최고 압력은 높아집니다. 문제는 뭐냐? 하고 나서 여기서 노킹 발생, 점화 시기를 너무 늦게 해주면은 타다가 말고,
너무 늦게 해주면은 가다가 그냥 가고 아예 폭발이 아니라고.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그래서 점화 시기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노킹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 노킹을 감지하는 건 또 노크 센서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가솔린 엔진 같은 경우 내가 잘 모르겠으면요. 어차피 와류 증대 이런 거는 다들 아실 거라고 보고요. 내가 잘 모르겠으면 일단 온도 다 낮춰야 돼. 여기 있는 것처럼 벽의 온도를 낮추고 들어가는 공기 온도를 낮춰줘야 돼. 애가 뜨거워지면은 애가 어디선가 먼저 열점하고 만나서 먼저 폭발해. 그래서 낮춰줘야 돼. 그리고 지각을 시켜줘야 돼. 요것만 알고 계시면은 나머지는 상식선에서 대부분 다 해결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안티노크제는 요거는 이제 요게 시험 문제 언급이 요즘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안티노크제는 이제 가솔린 노크를 줄여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첨가제입니다. 첨가제에서 사에틸, 벤질, 에틸알코올, 클린실, 어닐린, 에틸 아이오디. 이름도 힘들죠. 요거는 외우지 마시고요. 그냥 요것도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해서 한 번씩 읽어보세요. 노킹에 관련된 거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농후한 혼합비가 엔진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동력이 요때의 농후한 건요. 너무 농후한 거. 적당히 농후가 아니라 많이 농후. 힘들겠지만 많이 농후한 거는 엔진의 동력 감소, 불안전 연소. 불안전 연소는 나는 2g이 들어갔는데 나는 1g이 들어갔는데 공기는 15배니까 10g 밖에는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내가 다 타야 되는데 못 타죠. 연료가. 그러니까 탄화수소가 다 타야 되는데 못 타기 때문에 불안전 연소가 나요. 불안전 연소가 나고 불안전 연소를 하면 카본이 당연히 발생합니다. 그다음에 엔진이 과열되는 거는 얘가 농후하면은 더 타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더 열이 많이 발생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희박하면은 저속 및 고속 회전이 어렵고 기동이 어렵고 동력이 감소, 배기가스 온도 상승으로 노킹 발생을 볼 수 있습니다. 저 농후한 혼합비라는 게 네. 아까 적당한 혼합비에서는 살짝 농후하게 한다 그러는데 네. 그 농후한 혼합비가 아닌 거죠. 이거는 정말 너무 농후. 그죠. 이거는 완전 농후했을 때. 농후했을 때 이런 네. 일이 요거는 일어나면 그러니까 이건 완전 격하게 농후하고요. 이건 네. 격하게 희박했을 적에. 이해했습니다. 적당히와 이제 농후했을 때의 이게 좀 이게 아마 노킹에서도 요게 조금 힘들 거예요. 적당한 혼합기인데 약간 농후한 거. 네. 왜냐면은 너무 농후해 버리면은 얘가 그것도 있죠. 내가 뚫고 나가야 되는데 장애물이 너무 많아. 그러면 뚫고 나가다가 지쳐버릴 수가 있겠죠. 그것 때문에 여기는 격한 거, 좀 많이 농후한 거, 여기는 좀 희박한 거. 되고 다음은 디젤은 잠깐 쉬었다가 디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